미치도록 무서웠던 여관. 우선 이 이야기는 100% 실화임을 전제로 쓰는 글입니다. 저는 미군 부대로 유명한 경기도 모 지역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 생활 중 가장 고달픈 시기라면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일병 1호봉 시절. 그땐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당하는 자질구레한 갈굼과 폭언, 각종 작업 및 짬처리 등으로 단 몇 시간만이라도 부대 밖으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던 시절이었죠. 우선 나가고 보는 게 목적이었던 그때. 이등병 100일 휴가 이후 처음으로 부대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바로 면회 외박이었죠. 일단 나가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당시엔 여자친구가 있던 터라 누구와 나가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에 선임들의 요청을 뿌리치고 당당히 면회 외박을 신청했습니다. 여자친구와는 100일 휴가 이후 거의 3달 만에 보는 것이라 참 설레더라고요. 특히나 100일 휴가 때는 제대로 거사를 치르지 못해 안타까웠던 터라 그 반가움은 2배였습니다. 일단 부대를 벗어났다는 해방감과 여자친구와 1박을 할 수 있다는 행복감에 위병소를 나서는 순간 제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지역 특성상 위수지역이 좁았던 터라 멀리 나가진 못했고 일단 무조건 그나마 그 지역에서 가장 번화가라고 할 수 있는 곳을 돌아다니며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도 보며 어떻게 시간이 간 줄 모르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외박의 경험이 미진했기에 숙소를 잡아놓고 돌아다녀야 했지만 그저 나왔다는 즐거움과 여자친구를 모처럼 만나게 된 설렘으로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을 찰나 해가 지면서 주변이 금세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하다 보니 막상 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시지 않습니까? 여자친구와의 면회 외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치르기 위해 그때서야 부랴부랴 시내 곳곳에 숙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엔 저희 부대에 많은 군부대가 있었고 더구나 주말이었기에 빈방을 찾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결국 저흰 부지런히 이곳저곳 들쑤시며 돌아다녔지만 밤 10시가 넘도록 방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냥 아무 찜질방에나 들어가자며 재촉했지만 그건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찜질방이라니 3달 만에 그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 여자친구와 단 둘만의 행복한 기분을 느끼기도 모자라는 때 더구나 가장 근본적인 목적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안 될 말이었습니다. 무조건 빈방을 찾아 진짜 상급 여인숙도 마다하지 않고 돌아다녔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는 추워 죽겠는데 빨리 못 찾으면 집에 가네 마네 하지. 방은 구해지지 않지. 죽을 맛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결국 부대 근처까지 오게 되었고 부대 입구로 들어가기 직전 옆으로 새끼리 나 있는 걸 보았습니다. 사실 군생활 한 지는 6개월이 넘었지만 밖을 잘 나오지 않고 경계 근무를 서면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길이 나 있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선임들한테도 들은 바가 없었고요. 일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작정 여자친구 손을 잡고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스팔트로 포장한 길이었고 따라 걷다 보면 뭔가 나올 것 같은 직감이 들더라고요. 한 15분을 걸어 들어가니까 정말 거짓말 같게도 빨간색 바탕에 작은 입간판, 흰색 2글자 여관이 보이더군요. 일단 입간판 불이 켜져 있는 걸로 보아 영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지하실이나 하수도 같은 데 들어가면 확 풍겨오는 곰팡이 냄새 비스무리한 거. 그 쾌쾌한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 겁니다. 솔직히 좀 불쾌했지만 돌아가기도 못하고 돌아갈 곳도 없고 일단은 카운터로 보이는 반투명 유리 아랫부분이 닫혀진 창을 두드렸습니다.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한 60대 초반의 백발머리가 반 이상을 뒤덮은 쪽진 머리의 할머니 한 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고개를 쭉 내밀며 물어보셨습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빈방의 존재 여부를 우선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별 대꾸도 안 하시고 3만 원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말에 군부대 근처 숙박시설이 구리다곤 하나 3만 원밖에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처음 들어왔던 생각은 금세 잊어버리고
뭔가 횡재한 기분이 들어 말 바꾸기 전에 얼른 3만 원을 들이밀었습니다. 돈을 받자 세면백과 키를 별 대꾸 없이 툭 던져 놓으시며 작은 유리 창문을 닫으시더라고요. 뭐 어찌됐건 찜질방이나 여자친구를 보낼 수도 있다는 걱정이 해결되었으니 나름 가벼운 마음으로 키에 적혀있는 호수를 찾아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하고 있는 여관의 복도치고 상당히 어둡더라고요. 끝에 보이는 녹색 배경의 비상구 간판만 간신히 보일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솔직히 싼 편이고 잠자리를 마련한 것만으로 그때 당시엔 저는 별 불만이 없었지만 여자친구는 제 팔짱을 꽉 잡고는 무섭다느니 그냥 돌아가자느니 또 찡찡대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무시했죠. 일단 어떻게든 더듬더듬 거리고 여자친구의 핸드폰 라이트에 의지해서 키에 적혀있는 301호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단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침대도 있고 TV도 있고 기타 여관 및 모텔의 숙박시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객실의 형태였습니다. 어둠에 익숙해 있던 눈이 객실의 전등에 적응하는 순간 갑자기 밝아진 탓에 조금 찡그렸던 것을 빼면 크게 나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에도 여자친구는 여기가 기분 나쁘다며 그냥 지금이라도 환불받고 돌아가자면서 재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어르고 달래서 우선 일단 피곤하니까 먼저 씻으라고 욕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샤워기 물 트는 소리가 들렸죠. 어느 정도 씻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려 침대에 그대로 배자로 뻗어 누웠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적막감 도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귀에서 삐소리 날 정도로 여자친구가 샤워하면서 쓰는 샤워기 소리만 작게 들리는 그런 적막감 도는 상황에서 아저씨들의 욕설과 고성 그리고 왁자지껄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분명 어두운 복도를 헤집고 더듬더듬 올라갈 때만 해도 쥐 죽은 듯 고요했던 내부였고 절대 근처 방 어디서도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객실에 들어와서도 들리지 않았는데 진짜 저희가 객실에 들어서기 직전까지 서로 작정해서 짜고 입을 닫고 있지 않는 한 안 들렸을 리 만무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 귀를 대보니 분명히 바로 옆 방 같았습니다. 그 정도로 소리가 가까웠거든요. 사실 이 정도까지야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러니까 저희가 머문 객실 양옆으로 다른 객실이 있어서 가운데 껴있다고 가정하면 그 반대편 객실에서는 어떤 젊은 여자가 깔깔대며 웃고 뭐라고 중얼중얼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불빛 한 점 새어 나오지 않았던 곳이었는데 진짜 미치겠더군요. 여자친구는 샤워를 하고 있는 건지 저와 같이 소리를 들은 건지 샤워기 소리는 계속 멈춰있고 혼자 오버하는 거라고 애써 제 자신을 진정시켰지만 그냥 방에 다른 사람들이 투숙하는 거고 우리가 객실을 찾아 복도를 헤매던 동안 모두 조용히 하고 있었던 것 뿐이라며 그냥 애써 무시하기 위해 다시 침대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때 때마침 여자친구가 샤워를 다 마쳤는지 욕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자친구는 뭔가 좀 이상한 표정의 저를 보고 왜 그러냐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표정으로 묻더라고요. 전 혹시 사람들 떠드는 소리 안 들리냐고 하니까 놀리지 말라고 무섭다며 미간을 찌푸리더라고요. 자긴 전혀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저는 혹시나 여친이 동요할까봐 그냥 장난이라고 애써 넘기고 뒤이어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가 대충 씻는 둥 마는 둥 하고 나왔습니다. 여자친구와 침대에 누워 TV를 보면서도 자꾸만 신경이 곤두섰지만 사실 목적도 있고 거사를 치르기 위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분위기를 봐서 적당히 무드를 타다 또 한창 끓는 기운이 있던 터라 바로 거사를 치렀습니다. 근데 솔직히 아까의 일이 자꾸만 신경 쓰여 거사를 치르는 도중에도 소리에 집중하게 되고 제대로 몰입이 되지 않아 빨리 끝내버렸습니다. 몰려오는 피로감과 뭔가 공허함과 허탈함에 팔베개를 한 채 여친과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시끄럽게 객실 문을 쿵쾅거리며 두드리는 겁니다. 진짜 정신없이 뻗어자고 있다가 정말 한순간에 눈이 확 떠졌습니다. 이게 뭐 그냥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주먹으로 세게 치듯이 쿵쿵거리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눈을 비비면서 여친의 핸드폰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화도 나고 이 시간에 뭔가 싶어서 젊은 호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무드등만 켜고 그 여관이나 모텔에 가면 쇠줄로 되어 있는 잠금 장치가 문고리와 별도로 달려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걸려있는 채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죠. 사람이 정신이 팍 하고 든다는 게 그런 기분이란 걸 국립대 6개월 만에 외박 나와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 익숙한 눈에 들어온 그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쪽진 머리에 비녀를 꽂고 있고 조선시대 한복인데 그 무당들이 입는 것 같은 색동 저고리 같은 스타일이었고 눈이 옆으로 찢어진 단추구멍같이 작은 눈에 뭉툭한 코, 얇다 못해 정말 조망만한 입술. 제가 키가 170이 조금 넘어서 그렇게 크진 않지만 키가 척 보기에 남자인 저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는데 망치 같은 형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들고 그냥 무표정하게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어버버하다가 그냥 뒷걸음질만 쳤습니다. 제 머릿속에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게 뭔가, 꿈인가, 아님 뭔가를 따지러 온 건가. 잠이 확 깬 마당에 다시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고 미치겠더라고요. 냅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손잡이에 잠금 장치까지 잠궈버렸습니다.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때까지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여자친구는 잘만 자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문을 열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쇠줄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다시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을 닫고 잠그기까지 아무리 오래 걸려도 몇 분, 빠르면 몇십 초밖에 안 걸리고 정말 얼마 안 있다가 열었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려고 해도 생각이 되질 않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당장이라도 여자친구를 깨워서 그곳을 빠져나가고 싶었습니다. 오죽하면 지옥 같던 부대가 다 그립더군요.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아 정말 애꿎은 담배만 피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때까지도 그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꿈인지 생시인지 하도 피곤해서 헛소리를 듣고 헛것을 본 것인지 일단 여자친구가 깨어나는 대로 대충 챙기게 해서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오는 순간에 사람이 오는지 가는지 무심한 카운터의 창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더군요. 그땐 뭐 간밤의 일에 대해 주인에게 따지거나 묻거나 뭘 하거나 할 정신도 없었습니다. 안에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솔직히 의심스럽더군요. 여자친구는 자꾸 무슨 일이냐며 왜 이렇게 서둘러 나가냐며 또 징징댔지만 그 길로 여자친구 택시 태워서 인근 지하철역까지 바래다주고 다시 부대 앞 구멍가게 가니 의자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면서 뭐에 홀린 사람처럼 제 나름대로 어제 상황들을 정리해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그냥 멍한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외박이고 뭐고 그냥 빨리 부대로 복귀하고 싶었습니다. 줄담배로 담배 한 갑을 거의 소비하고 조기 복귀했습니다. 나중에 선임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혹시 그쪽 지역에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적이 있는지 그런 숙박업소가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헛소리 하지 말라는 면박이나 아는 바가 없다는 소리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한테 후에 전화로 물어봐도 자긴 정말 그런 소리도 못 들었고 진짜 깊이 잠들어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여자친구와도 상병 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또 지옥 같은 부대 생활을 하며 이런저런 일로 잊어갔지만 가끔 그 뭔가 기분 더럽고 무서웠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휴가나 출타할 일이 있으면 한 번 다시 꼭 가봐야지 하다가 어떻게 말년 휴가 복귀 때 가봤는데 애초에 그 자리에 여관 같은 건 없었던 건지
아니면 부대 생활을 하는 동안 없어진 건지 그 자리엔 여관이란 게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